네, 안녕하세요. 올해 추석에 태양광 출력 제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에너지 믹스와 개통 운영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 출력 제어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철 온도는 한 25도씨에서 태양광 효율이 최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때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때 출력 제어로 정지가 불가피하다면 사업자들은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올해 추석에는 스페인에서 발생된 대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4월 28일 날에는 스페인에서 5초 만에 15기가와트가 전력 개통에서 이탈하면서 대정전이 발생됐고,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개통 분리로 인해서 주파수가 안정됐지만 스페인은 대정전을 초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스페인 개통 이상으로 1.5초 만에 2.2 기가와트가 탈락되자 프랑스에서는 전력 개통을 차단했고, 5초 만에 15 기가와트가 탈락되면서 대정전이 발생됐고, 카드 결제가 안 된다든가 교통 신호가 혼란을 끼친다든가 이런 대정전의 혼란에 처했습니다. 국내 상황은 다소 나은 상황입니다. 관성력이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개통 관리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22년 9월 달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서 태양광 인버터에도 LVRT 기능을 신설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주파수가 떨어지더라도 일정 시간 버텨서 관성력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요. 25년도 1월 달에는 태양광 90kW 이상은 원격 감시 및 제어 설비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는 배터리 ESS를 육지에 도입해서 양수 발전의 기능을 함으로써 전력 개통이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EU에서는 태양광 인버터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버터의 원격 접근 제한 도입을 제안한 사례도 있고, 중국산 인버터의 제품 설명서에 없는 통신 장치인 백도어가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태양광 인버터의 운전 특징을 보시면 단독 운전 방지, 최대 발전 추종, LVRT, FRT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발전 추종이 MPPT 기능인데, 이 기능은 내년도에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이 도입이 되면은 이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보시다시피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송변전 설비 적기 건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은 산업부 가을철 경부와 전력 개통 안정화 대책에 돌입한다 라는 뉴스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 안전화 차원에서 출력 제어엔 발전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출력 제어 현황입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에 의한 개통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석탄,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 전원으로 기동정지 또는 가바나 프리로 개통에 기하고 있지만, 햇빛, 바람을 사용하는 태양광 풍력은
경직성 전원으로 관성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25년도에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도 봄철에 시행을 했고 가을철은 9월 20일부터 58일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 안내 하루 전, 당일 이렇게 3번을 고지하면서 유연성 전원을 우선 대응 후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경직성 전원을 출력 제어하도록 이렇게 예고된 상태입니다. 25년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기간 운영 안내. 이 사항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봄철에 시행됐던 사항이고요. 예, 태양광 O&M 현황입니다. 법적 계약적 의무가 있는데요. 전기설비 직무 고시에 의한 점검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예로 저압설비 같은 경우 300kW 초과설비는 월 2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의해서 과저 전압, 과저 주파수는 일정 시간 홀딩이 된 후 개통에서 분리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4년에 1회, 구조물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이 사항은 24년도 1월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을 최대로 하는 O&M 계약 달성을 위해서는 어레이 각도를 조절한다든가 모듈 열화상을 측정해서 불량 모듈을 교체한다든가 설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태양광 모듈이 있는데요.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은 경사도가 25도 이렇게 축에 운영을 하고 하절기에는 15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에서 발전한 DC 전원이 태양광 접속함을 통해서 인버터에 공급이 되고 전기 설비 개통을 통해서 전력 개통에 송전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접속함 같은 경우는 IP 등급이 54등급 이상, 인버터는 야외의 경우 대형은 44등급, 최소한 44등급 이상을 유지해서 설비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모듈에서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의 전기 배선 같은 경우는 2.5 스퀘어를 쓰고 있는데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배선을 통해서 공급을 하거나 지상에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해서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태양광 모듈, 어레이, 접속반, 인버터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출력 제어로 발전 수익을 감소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3월 9일 육지의 S&P가 공교롭게 0원을 기록하면서 모든 사업장이 출력 제어를 시행을 했습니다. 가을철에도 출력 제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 제어 시간대에는 추가 인력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 출력 제어 시 차단기의 안전 조작 인력이 필요한데요. 이는 전기 설비 원격 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현장의 전기 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확인 후에 인버터 또는 차단기를 투입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고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출력 제어 시 계약 보장량이 보정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O&M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계약 발전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SPC사와 계약 보장량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기기 피로도를 고려해서 태양광 출력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출력 제어 과정에서 인버터
인버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기능이 피로도가 증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30메가와트로 하고 있다가 출력제 요청이 오면은 제로까지 떨어뜨려서 출력 제어를 시행을 하게 되고 관련 내용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때 인버터의 차단기 또는 기능이 빈번한 조작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 피로도를 고려해서 현장에서는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버터의 안전장치 및 제도 개선입니다. 로볼트 라이드 스루 사항인데요. 신재생 발전기의 개통 연계 고시에 의해서 인버터에 일정 시간 홀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버터에 파워벙크를 설치해서 관성력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압인 경우 70% 이상 90% 미만에서는 1.5초 운전이 지속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상단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압 같은 경우 90에서 110% 사이에는 연속 운전이 돼야 되고 50% 미만에서는 일정 시간 0.15초 유지한 후에 개통해서 분리돼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LVRT 기능 경우에는 저전압이 발생되어도 인버터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일정 시간 약 1.5초 정도 유지가 되므로 정전 작업 시에는 반드시 무정전을 확인 후에 접촉 또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버터의 안전장치 중 FRT 기능이 있습니다. 폴트 라이드 스루 기능인데요. 전압하고 비슷하게 주파수가 57.5Hz 미만에서는 299초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단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57.5에서 61.5Hz는 연속 운전이 되고 57.5 미만에서는 일정 시간 버틴 후에 개통해서 분리되도록 이렇게 고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력이 부족한, 관성력이 없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가 개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듈 성능 평가 기준이 25년 9월 20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STC 컨디션으로 단면 일사량으로 평가해서 표기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9월 20일부터 BMPI 기준으로 양면 일사량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설비관리 패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용량 산정 기준이 한전에서는 단면형에서 양면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치공사 인허가 용량 적용 기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기존의 STC 조건인 단면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9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류전압 곡선과 열화상을 활용한 진단기술 자료입니다. 최근 AI를 활용해서 전류전압 곡선을 활용해서 AI 진단 툴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보이고 있는데요. 태양광에서는 IV 전류전압 곡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에 따라서 열화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정립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의 입찰제를 육지로 확대 시행한다는 뉴스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뉴스에 의하면 26년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입찰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메가와트 이상은 의무 참여를 해야 되고 1메가와트 초과는 급전가정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25년도 12월 달까지 시범 운영이 돼 있고, 이 시범 운영이 끝나면 효과 분석 후 6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의해서 하고요. 주요 입찰 내용은 공급 가능 용량과 입찰 단가, 기술적 특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구성 같은 경우는 15분 발전량을 급전 지시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운전정보, 일사량, 대기온도 등을 전력거래소에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실개통 기반 하루전 시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 하루전 예측 용량을 입찰을 하고 당일에는 15분 단위로 급전 지시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MPPT 기능이라고 해서 최대 전력을 추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80%, 70%의 부분 부하는 이 MPPT 기능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O&M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전 사업자와 계약이 최대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찰제가 도입된다면 그 O&M 계약도 변경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올해 추석에는 출력 제어가 적게 발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